청주의 모 시립대 그 얘기 제가 자주 했었죠. 청주의 모 시립대 중국 유학생들 그리고 그거와 관련된 여행사도 있어요. 그 여행사의 자금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던 홀덤바가 요번에 걸렸죠. 불법 도박하고 이러는 걸로.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고소를 당하고 뭐 할까봐 그 여행사 이름까지는 얘기를 안 하겠는데, 우리나라 면세점에서 5천억 정도의 그 송객 수수료를 받고, 그랬어. 그리고 그 돈으로 호텔, 뭐 홀덤바 이런 영업을 하던 영업 조직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었던 그 조선족 사장이 있었던 여행사, 그리고 그 밑에 학생들, 청주의 학교 학생들, 그리고 그 청주의 학생들 그렇게 자매 결연 맺은 걸 누가 연결을 시켜? 산둥성에 있는 애들이거든요. 청주 그 사립대하고 산둥성 학교하고 자매 결연 맺어서 중국 유학생들 왕창 와가지고 맨 처음에는 공장에 취직하고 그 다음에는 따이궁하고 그러는데, 그 자매 결연 맺는 거를 주선한 사람이 대한민국의 비서실장 했었던 청주의 유력 정치인 뭐 이런 식이에요. 야, 이게 여러분 나라 돌아가는 거 진짜 스펙타클하다니까. 카메라가 초점을 못 잡고 있습니까? 나무나 너가 청주 대출, 야, 그렇게 학교를 딱 얘기를 해버리면, 전교생의 10%가 중국 애들이었어요. 근데 정작 수업엔 보이지 않았어요. 야, 나무나 그렇게 뭐 사립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막 그랬는데 특정 학교의 이름을 거기에 있는 학교들 중국 유학생들이 국립대 시립이고 국립이고 한 3군데 정도에서 몇천 명, 그리고 주로 청주공항을 이용하고 청주공항에 왔다 갔다 하면서 전세기들이 뜨고, 여행사에서 여행을 오는데 전세기를 빌려서 왔다 갔다 하고 정말 이상한 일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런 전세기를 걔네들이 빌릴 때 항공사들 몇몇 항공사 집중되어 있었는데, 딴 항공사는 됐고 이스타항공 주로 이용하고. 야, 요란툴님님 감사합니다. 순우맘님 감사해요. 이 얘기도 제가 몇 번 했나요? 이 얘기 처음 듣는 분들이 많나? 네, 그러니까 국내에서 그 면세 제품 해가지고 삐짜로 돌리고,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도매망.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보톡스하고 필러 잡았었던 그 사람들이요. 중국 학생들 수업 나름 개근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고, 그런 학생들도 있고 아닌 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그 여행사에서 운영하는 렌트카 업체, 그 렌트카 업체에서 그 중국 유학생들이 주로 그 렌트카를 렌트를 해서 대한민국에 여행을 다닐까요? 배달을 다닐까요? 뭘 배달을 하고 다닐까? 네, 청주 시립대 사립대에 중국인들만 방 구할 수 있고 중국인들만 차량 렌트하는 거는 대비. 네. 자기네들 물건은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그런 사람들한테 사채해주고, 머리 깎으러는 저 집 가, 밥은 저기서 먹어, 이런 것까지 돈 빌려주고 지정을 해주죠. 방 싸게 빌려주는 대신 중국 그 커뮤니티에 그거 우리나라 사람들은 빌리지도 못하고 그 중국 학생들이 그렇게 그 경제권에 포섭이 돼버리죠. 김우엽님 감사합니다. 지금요 대한민국 대학들 그 중국 유학생들 받아가지고 연명하게 하면 안 돼요. 그냥 문 닫을 학교들 빨리 문 닫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나라의 구멍으로 작동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게 이제 많이 개선이 됐어요. 자, 많이 개선이 되긴 했는데, 그래도 자
2020년 2년에 좀 개선이 되고 2022년 통계가 나와야겠지만 2021년 면세업계 손괴 수수료 2조 원이 넘었어요, 여러분. 롯데 현대백화점 면세점 적자를 기록했는데 국내 면세점 매출 전망치의 면세점 매출치의 13%를 손객 수수료로 줬다고. 누구한테요? 중국 애들한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관광객 데리고 와줘서 고맙다고 수수료 주는 게 2조를 넘었다니까. 절레. 보따리상, 중국 보따리상들이 여행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나라 면세점한테 수수료를 2조를 받아간 겁니다, 여러분. 그 따이공들 여러분, 비자 받기 제일 좋은 게 유학 비자죠. 그래서 유학생 비자 가지고 저렇게 장사하는 애들 무지하게 많아요, 여러분. 이 얘기 제가 자주 했었던 얘기고 저 여러분. 야, 그리고 미국 형님들 진짜 제대로 패권 전쟁의 각을 제대로 잡은 것 같은데, 저것도 대북송금 의심, 정확히 얘기하면 저 돈이 대북송금이 되진 않을 텐데, 여러분 10,000불을 들고 갈 수 있어요. 100만 불을 해외로 보내고 싶을 때 저 유학생들한테 10,000불씩 100명한테 주면 100만 불을 들고 나가서 거기서 얘들아 돈 다시 합쳐 이러면 여러분 불법 송금이 되는 거죠. 그렇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저기에 있는 저들만 돌리고 있는 사채 시장 한번, 그 조선족 사회와 중국인 사회,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접근이 안 되고 있는 저 사채 시장 규모 한번 봐야 된다니까요. 중국인 전용 사채 시장, 국내에서, 대한민국에서 그 사채 시장의 자금으로 여러분 지금 이런 상권을 먹어 들어가고 있는 뭐 허거집부터 시작해서 상권 어마어마하게 먹어 들어가고 있는 거. 그리고 명동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었던, 명동 상권을 저렇게 죽이는데 중국이 이게 어떤 식으로 작용을 했는지 다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조사 하는데 보면 어디서 해야 되지 하면 주무부처 하면 이거 여러분 국정원이더라고요. 근데 국정원이 지금 이런 걸 하나? 국내 정치에서 못해요. 이런 걸 해도 국내 정치 개입이라고 해서 국내 정보를 못 모아요. 그러면요, 주무부처에서 이런 거 했다가는 큰일 나죠. 그러면 또 중국이 항의받고 뭐하고 하고 니네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건 여러분 국정원에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국정원이 이런 정보 수집을 못하게 됐어. 그럼 대한민국에서 경찰이에요?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무장해제한 겁니다. 이게 무장해제를 한 거죠. 지금 패권 전쟁이 여러분 얼마나 예민한지에 대해서 한번 이걸 보세요. 지금 패권 전쟁이 얼마나 예민한지는 이거를 보시라고요. F-35를요, 미국 정부가, 국방부가 인수를 거절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부품이 30만 개인데요. 부품이 30만 개인데 그 중에서 중국 합금을 써서 엔진에 들어가는 부품 하나가 중국산 합금이었대요. 부품 30만 개 중에 1개가 중국산이었다고 F-35를 인수를 거절하고, 그거 중국 거 말고 딴 거 써. 뭐 전자부품도 아니고 뭐도 아니에요. 그냥 합금이에요, 합금. 그랬는데 미국에서 야, F-35에 중국산 합금 들어갔어. 니네 안 사줘. 중국산 떼고 딴 거로 갈고 와.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미국? 딱 하나. 에? 내수용만 그렇지 않나요? 아니, 내수용만 그렇지 않나요?
미국 정부가 거부를 한 거죠. 미국 정부 원칙에 따라서. F-35 우리나라에 왔으면은 로키드 마틴이 우리한테 했으면 우리나라 정부는 중국 버품 썼으니까 꺼져. 우리는 그렇게 안 했겠죠. 내수용만 그런 게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은 미국 국방부가 인수받는 물량만이죠. 열받았니? 예. 아이폰에도 경고 날,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데이터 송신이 왔다 갔다 하는 제품이니까 더 심하겠죠. 중국 부품 썼다고, 아이폰, 애플에도 경고를 날렸죠. 열받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정도의 패권 전쟁이에요, 여러분. 패권 전쟁이 그냥 우리가 그냥 말로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정도까지 철두철미하게 패권 전쟁이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뭔가 헬렐레 하죠. 중국 애들한테 이런 송객 수수료 2조 원 이런 거나 퍼주고. 그게 여러분 쪽수요. 그 제가 이제 그 따이공 쪽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돈 세탁 만불씩 하면 돈 세탁 벌어지는 거 아니야? 제가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여러분들 실감나시라고 제가 보여드린 사진 있잖아요. 국내 면세점입니다, 여러분. 면세점 아침에 문 열길 기다리는 중국 따이공들. 야, 뭐 실감 나십니까, 여러분? 이게 이렇게 보시면 이제 실감이 좀 나시나요? 요것도 보시면 중국 면세점, 중구의 한 면세점에 쫙 줄을 서 있다. 이거 롯데백화점 같죠? 이거 줄 서 있는 거 보이십니까? 저렇게 물건 대리로 사가지고 저 사람들이 저렇게 받는 여행사들이 저 사람들 보내줬다고 송객 수수료라는 걸 받는데 그 규모가 얼마다? 2조다. 2조예요, 2조. 그러니까 2조. 네. 네. 그러고 있다가 있잖아요. 저 사람들이 국내에서 현금이나 상품권이나 현금 이렇게 들고 있다가 여러분 저렇게 장사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아는 사람 있으면 한번 섭외해봐요. 여러분 따이궁들 집에다가 벽에다가 상품권을 여러분 이렇게 쌓아놓고 산다는 거 아니야. 지금 만약에 중국에 외환 위기가 오면 쟤네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현금이나 상품권 같은 거로 달러 우리나라에서 왕창 사가지고 그 달러 사가지고 여행자로 만 명씩 해가지고 만불씩 해가지고 쭉 빠져나가면 그러면 돈을 얼마나 빠져나갈 수 있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런 게요. 일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요 국민을 그렇게 심부름꾼으로 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중국은 지네 나라 국민을 심부름꾼으로 쓰잖아. 오더 내려서 이렇게 해.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중국 공산당은 자국의 국민들을 이런 패권 전쟁이나 이런 거에 병사로 이렇게 총 쏘는 병사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달러 확보해서 달러를 뭉태기로 빼가는 그런 병사로 쓸 수도 있는 거예요. 똑하지님 감사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다 음모론이라고만 얘기를 하지. 아니 왜 음모론이야? 생각해봐요, 여러분. 중국이 자기네들 외환보유고 그러니까 한국을 무너뜨리려고 했어. 한국을 진짜 무너뜨리려고 마음을 먹으면요, 여러분. 중국이 우리나라에 있는 자산이나 기타 등등 달러로 확 하면서 외환보유고 박살낼 수도 있는 거지. 네, 우리나라 5만원권 같은 거 차곡차곡 모으고 있다는 설도 있죠. 네. 추석 잘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냥 항상 이런 얘기 할 때마다 그냥 그래요. 왜 이렇게 경계의식이 없을까? 이런 거 반드시 경계를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그런 것까지 생각하는 클래스.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공천권만 생각하고 다음에 내가 어떻게 또 국회의원을 더 할 수 있을까? 지자체장을 어떻게 할까? 이권을 어떻게 빼먹나? 뭐 이런 것들, 이런 생각만 오지게 오지게 하죠. 좌파는